재보선 지역 12곳 가운데 민주당이 지지율 1위가 아닌 곳은 후보를 못 낸 경북 김천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당 송원석 후보는 22.8%로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최대원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선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이양호 후보와 민주당 장세용 후보의 지지율 차는 1.7%포인트였습니다.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귓속말로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저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상전벽해의 이런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다. 구미는 보수의 성지고 보수의 심장입니다. 이 보수의 성지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압승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대구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4년 전 이곳에선 당시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김부겸 후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선거 유세에 활용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 역시 박근혜 마케팅을 폈습니다.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하지만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자, 드디어 홍준표 씨가 유세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홍준표가 한 말 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논리를 정말 이건 궤변이라고 하지. 그다음부터는 지방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홍준표에 가려서 안 보이더라. 예, 궤변 맞죠. 이상한 똥. 그래서 그래서 내가 유세 현장에 안 나갈 거다. 참 가지가지해요.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웬만한 데 가면 홍준표가 나오면 다 크락션 울리면서. 그래서 홍준표가 충격받았다 그러죠. 부산에서. 예. 부산뿐이 아니었어요. 강남에 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강남에서도 이런 워딩을 남겼습니다. 아니, 살만한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후보가 안 나타난다잖아요. 홍준표가 나타나면 후보가 나 다른 일정이 있다고 홍준표 곁에 안 쓰려고 그렇게 용을 쓰니까. 도망간 광역단체들 후보 읊어드릴게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이인재 충남도지사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야, 이철우까지 그렇게 피해 다녔던 거면 진짜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고요. 지금 이제는 새날도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비상체제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6.13 지방선거 선대위원회 야당 대책위원장이 지금 잠수를 탄 거예요. 홍준표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저번에 그 수원에서 유권자들 만나는 뭐 이제 가잖아요. 막 시장 같은 데 돌잖아. 홍준표가 진짜 궤변은 궤변이지. 실제로 광역 같은 데 나온 유명한 지자체 후보들 빼고 우리가 전국에 나온 광역 후보들 다 모르는 것처럼 보통은 이제 선거운동 하게 되면 당 지도부나 유명한 스타 의원들 나와가지고 같이 분위기 띄우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선거라는 게 딱 그 특유의 그 약간 껄렁껄렁한 말도 있잖아요. 선거라는 게 후보자가 중요해서 지금까지는 당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했는데 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나온 남경필하고 수원시장 나온 정미경 이런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로 가겠다 이거 얘기야. 사실은 당대표급 좀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앞에 가면서 이렇게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분위기를 그렇죠. 띄워줘야 예, 되는데 스스로 부끄러운 대상임을 이제 자인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쯤에서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방송하는 오늘이 선거가 9일 남은 거죠. 9일. 예. 그러면 예초에 컨셉을 잘못 잡아서 홍준표는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는 거냐면 선거에 지면 그 모든 사람들은 홍준표의 책임으로 돌려요. 지금 그만두는 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 판세를 박빙으로 끌어갈 수 있었는데 홍준표가 몇 달간 그 지랄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 끝났을 때 홍준표에게 집중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도 많이 버텼죠. 당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가 이 선으로 몰려갔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하니까 막 거기다가 막 걔는 지져도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상욕을 하면서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쯤에 이게 그만두시는 것은 저한테 물어보고 그만뒀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홍준표의 책임을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예. 태도상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안 나타난들 이 모든 선거의 패인은 홍준표한테 몰아갈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상했던 그림대로 홍준표 씨는 꾸준히 당대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해졌어. 우리의 전략을 바꿔야 돼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끝까지 갔어야 돼. 그러면 원래 컨셉대로요. 그러니까 9일 남겨놓고 10일 남겨놓고 그거를 그만 멈추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전략이 하나도 없다는 뜻의 반증이에요. 그런데 홍준표가 개인적으로 그 홍준표 입장에서 특히나 경북이나 경남에 갔을 때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고 충격이 크긴 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서 항상 새누리당류, 신한국당에서 시작했던 그 당류의 사람들이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바쁘니까 가라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환호성조차도 없는 그런 반응을 아마 홍준표가 정치하면서 처음 겪었을 겁니다. 그런 재래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좀 충격이 크긴 컸을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밑바닥 민심 자체가 완전히 싸늘하게 식었다는 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난 다음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거기다가 이제 각 지역의 후보들조차 자기 근처에 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꺼리고 있다는 걸 누가 봐도 다 뻔히 알고 있는 그림이 계속 반복되니까 홍준표가 정말 우리는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 아이고 안타까워요.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에 의하면 본인의 의지로 선거 동료 행위를 그리고 자기들 그 지지해달라는 이런 유세장에 찾아갔었던 것을 본인의 의지로 접겠다라고 지금 페이스북에 썼는데 또 김성태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말이 중앙당 차원의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이것을 취소해서 얻는 이익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스타일을 선거 한 3개월, 4개월 남겨놓고 바꾸던가 그것도 아니고 선거 중반에 장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중간에 어떤 전략을 바꿔서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내가 그런 게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며 당 전체로도 봤을 때는 전쟁에 나갔는데 기세가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로 사실은 홍준표가 이 상황에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은 선거를 포기했다는 뜻에 가까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좀 오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홍준표 대표가 유세장에 나타나면 경적을 울리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경적을 울렸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오니까 기호 2번 달고 선거 유세하는 데를 지나갈 때마다 홍준표를 연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홍준표 나오게 하라고. 그래야 이 지방선거에 나오는 자유한국당 기호 2번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믿지 못하는, 홍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배신자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웃으면서 홍준표를 연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딱 어디까지가 피크점이냐면은 원내 대책비를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 시점까지의 홍준표가 인생의 피크점인 거예요. 과분한 자리 맡고 있는 것이고 그 인격이라는 게 나 같은 사람도요. 우리 새날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출연자도 많고. 그럼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만큼 되겠어요. 그거를 홍준표식으로 뭐 개같이 떠도 간다는 등 뭐 확 잘라버린다는 등 뭐 하면 바로 당원권 정지시켜버리고 출당시켜버리고 최고위원도 아니 선출직으로 된 유효해. 지금 생각해봐요.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치열하게 당내에서 토론으로 싸우는 거지. 너 출당? 그렇게 해왔던 그 스타일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도 대선 이후에 기회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회를 홍준표가 다 날려먹어버린 부분이 있어서 어쨌건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 김민석 원장 민주연구원 같은 데는 날마다 여론조사 보잖아요. 뭐라고 설명은 안 하지. 근데 느낌적 느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상 초유의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거였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홍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별 감흥이 없죠?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뷰 리서치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고 선거철 아니면 아예 안 해. 보통 때도 여론조사를 하는 곳은 갤럽하고 리얼미터밖에 없는데
홍준표가 지금까지 타겟팅했던 여론조사 기관은 갤럽이었어요. 너무 적게 나오니까 막 자유한국당 지지율 10%. 지난주도 아마 대략 그랬을걸요. 12%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상황인데 리얼미터에서 홍준표 그나마 조금 불만이 덜했던 홍준표 입장에서는 리얼미터에서 홍준표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대선 득표율보다 답변율이 낮아서 다 편향된 조작이다. 어떤 식의 쉽게 표현하면은 여론조사에 답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여론조사에 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작이다라는 뭔가 좀 여론조사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은 발언으로 조작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지금 즉시 홍준표를 고소 고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유한 업종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부정행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영업방해 혐의가 있겠네요. 아니 이건 영업방해보다도요. 위법사항이에요. 홍준표 대표가 한 발언은 위법사항이 맞는 게 뭐냐면 선관위에서요.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해서 이 정도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해놨어요. 그 정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이 내 마음대로 무선전화 100% 그리고 경기도민을 뭐 90% 포함한 여론조사 뭐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또는 법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여론조사 규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을 지키는 거를 홍준표는 불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고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홍준표가 얘기하는 게 정말 허무맹랑한 게 홍준표의 식대로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항상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 나와야 돼요. 홍준표식으로 하면 항상. 왜냐하면 그 인원만 샘플링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여론조사 비율도 20% 정도 항상 나와야 돼. 자기 지지율이. 왜? 자기 대선 때 받은 그 지지표가 그 정도 되니까.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런 식의 세분화되어 있는 그 숫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또는 강원도 뭐 서울, 경기 등등의 그 지역에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구분을 갖고 거기 샘플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 지지자였냐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지금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입장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대표의 19대 대선 득표율만큼 응답자를 받을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는 것과 사후 통계 보정으로 홍 대표의 득표율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변화된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와 상반되거나 매우 다른 결과를 낳아 2년 전 4.13 총선에서와 같이 여론조사의 재앙을 또다시 잉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당시 홍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에 다다를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여론 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1000명이면 1000명, 800명이면 800명의 목표 응답자를 다 채우고 난 후에 사후 통계 보정으로 홍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에게 가중치를 더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것이 여론조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겠습니까? 홍 대표에게 투표했음에도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거나 모르겠다라고 거짓 답변한 응답자는 홍 대표의 소속 정당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답변은 이전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호도가 떨어진 사람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 역시 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에게 투표한 사람들 다수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에도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뇌피셜. 거기다가 홍준표가 검사 출신이라는 게 여기 다시 한번 표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 출신이었다면 이런 무식한 소리를 못해요. 왜냐면은 행정고시 시험 과목 중에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통계의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사 방법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풀어놓은 그런 과목인데 사회조사 방법론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의 발언이 얼마나 무식한 건지 대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권순정 실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응답률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는 거는
전체 통계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조사로서 의미가 없는 행위거든요. 내가 100점 맞을 때까지 시험지 고쳐주세요. 이런 이야기랑 예, 똑같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예. 말씀하신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거는 사회학과에서 아, 필수로 그러네. 따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마차님 전공이네. 아니 그런데 이게 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해요. 홍 대표가 말하듯이 이렇게 주먹국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뽑아내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읍시옥 같은 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지지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마인드 있잖아요. 다 어디 갔지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막 우리가 이제 보도 등만 보면서 진짜 지방선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니까 내가 김민석 원장님한테 방송을 오시면 물어보잖아요. 어때요? 계속 물어보면은 최근에 반응은 그런 거예요. 씩 웃는 정도? 좋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선거를 전쟁에 비유한다면 그거 아닐까요? 현재 지금 17개 광역단체, 광역시도 중에서 살짝 어긋나가, 여론조사로 살짝 어긋나가 있는 곳이 3곳이 있어요. 대구, 경북, 제주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주도에다가 지금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통적으로 제주도지사 나왔던 특정 정치인 분들이 결합하는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가요, 그때 폭행 사건 있죠. 그때 어느 정도 점수를 조금 더 딴 느낌이 좀 있어요. 나름 의연했다 이거죠. 어떤 반응이. 제주도는 좀 특수한 지역이기도 해서 제주도를 우리가 가져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다 치고 지금 대구로 한번 가보는데, 대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고 가정하면 이 투표라는 선거라는 행위가, 대구는 쉽게 표현하면 자유한국당의 본진 같은 거죠. 완전 본진. 전통적으로 누구나 인식 속에. 근데 전쟁 속에 그 대구라고 하는 본진, TK라고 하는 본진을 털어버리는 거야. 사실 게임 끝난 거지. 완전히 그 당이 없어질 수도 있는 정도의 국민이 투표로 탄핵을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데, 분위기가 꽤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민주당의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 수장이 우리 방송 하시는 분이니까 계속 여론조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은 상승세가 무섭다는 거야.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는 거지. 전체 또는 강원도 뭐 서울 경기 등등의 그 지역에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구분을 갖고 거기 샘플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 지지자였냐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지금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입장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대표의 19대 대선 득표율만큼 응답자를 받을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는 것과 사후 통계 보정으로 홍 대표의 득표율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변화된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와 상반되거나 매우 다른 결과를 낳아 2년 전 4.13 총선에서와 같이 여론조사의 재앙을 또다시 잉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당시 홍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에 다다를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여론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1000명이면 1000명, 800명이면 800명의 목표 응답자를 다 채우고 난 후에 사후 통계 보정으로 홍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에게 가중치를 더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과연 이것이 여론조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겠습니까? 홍 대표에게 투표했음에도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거나 모르겠다라고 거짓 답변한 응답자는 홍 대표의 소속 정당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답변은 이전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호도가 떨어진 사람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 역시 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에게 투표한 사람들 다수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에도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뇌피셜. 거기다가 홍준표가 검사 출신이라는 게 여기 다시 한번 표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 출신이었다면 이런 무식한 소리를 못해요. 왜냐면은 행정고시 시험 과목 중에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통계의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사 방법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풀어놓은 그런 과목인데, 사회조사 방법론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의 발언이 얼마나 무식한 건지 대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권순정 실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응답률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는 거는
전체 통계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조사로서 의미가 없는 행위거든요. 내가 100점 맞을 때까지 시험지 고쳐주세요. 이런 이야기랑 예, 똑같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예. 말씀하신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거는 사회학과에서 아, 필수로 그러네. 따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마차님 전공이네. 아니 그런데 이게 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해요. 홍 대표가 말하듯이 이렇게 주먹국으로 할 수 있는 게 재보선 지역 12곳 가운데 민주당이 지지율 1위가 아닌 곳은 후보를 못 낸 경북 김천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당 송원석 후보는 22.8%로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최대원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선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이양호 후보와 민주당 장세용 후보의 지지율 차는 1.7%포인트였습니다.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귓속말로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저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상전벽해의 이런 그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다. 구미는 보수의 성지고 보수의 심장입니다. 이 보수의 성지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압승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대구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4년 전 이곳에선 당시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김부겸 후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선거 유세에 활용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 역시 박근혜 마케팅을 폈습니다.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하지만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자, 드디어 홍준표 씨가 유세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홍준표가 한 말 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논리를 정말 이건 궤변이라고 하지. 그다음부터는 지방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홍준표에 가려서 안 보이더라. 예, 궤변 맞죠. 이상한 똥. 그래서 그래서 내가 유세 현장에 안 나갈 거다. 참 가지가지해요.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웬만한 데 가면 홍준표가 나오면 다 크락션 울리면서 그래서 홍준표가 충격받았다 그러죠. 부산에서. 예. 부산뿐이 아니었어요. 강남에 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강남에서도 이런 워딩을 남겼습니다. 아니 살만한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후보가 안 나타난다잖아요. 홍준표가 나타나면 후보가 나 다른 일정이 있다고 홍준표 곁에 안 쓰려고 그렇게 용을 쓰니까. 도망간 광역단체들 후보 읊어드릴게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이인재 충남도지사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야, 이철우까지 그렇게 피해 다녔던 거면 진짜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고요. 지금 이제는 새날도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비상체제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6.13 지방선거 선대위원회 야당 대책위원장이 지금 잠수를 탄 거예요. 홍준표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해왔던 그 스타일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도 대선 이후에 기회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회를 홍준표가 다 날려먹어버린 부분이 있어서 어쨌건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 김민석 원장 민주연구원 같은 데는 날마다 여론조사 보잖아요. 예. 뭐라고 설명을 안 하지. 근데 느낌적 느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상 초유의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거였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홍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별 감흥이 없죠?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뷰 리서치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고 선거철 아니면 아예 안 해. 예. 보통 때도 여론조사를 하는 곳은 갤럽하고 리얼미터밖에 없는데 홍준표가 지금까지 타겟팅했던 여론조사 기관은 갤럽이었어요. 너무 적게 나오니까 막 자유한국당 지지율 10%. 지난주도 아마 대략 그랬을걸요. 12%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상황인데 리얼미터에서 홍준표 그나마 조금 불만이 덜했던 홍준표 입장에서는 리얼미터에서 홍준표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대선 득표율보다 답변율이 낮아서 다 편향된 조작이다. 어떤 식의 쉽게 표현하면은 여론조사에 답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여론조사에 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작이다라는 뭔가 좀 여론조사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은 발언으로 조작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지금 즉시 홍준표를 고소 고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유한 업종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부정행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영업방해 혐의가 있겠네요. 아니 이건 영업방해보다도요. 위법사항이에요. 홍준표 대표가 한 발언은 위법사항이 맞는 게 뭐냐면 선관위에서요.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해서 이 정도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해놨어요. 그 정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이 내 마음대로 무선전화 100% 그리고 경기도민을 뭐 90% 포함한 여론조사 뭐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또는 법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여론조사 규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을 지키는 거를 홍준표는 불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고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홍준표가 얘기하는 게 정말 허무맹랑한 게 홍준표의 식대로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항상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 나와야 돼요. 홍준표식으로 하면 항상. 왜냐하면 그 인원만 샘플링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여론조사 비율도 20% 정도 항상 나와야 돼. 자기 지지율이. 왜? 자기 대선 때 받은 그 지지표가 그 정도 되니까.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런 식의 세분화되어 있는 그 숫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저번에 그 수원에서 유권자들 만나는 뭐 이제 가잖아요. 막 시장 같은 데 돌잖아. 홍준표가 진짜 궤변은 궤변이지. 실제로 광역 같은 데 나온 유명한 지자체 후보들 빼고 우리가 전국에 나온 광역 후보들 다 모르는 것처럼 보통은 이제 선거운동 하게 되면 당 지도부나 유명한 스타 의원들 나와가지고 같이 분위기 띄우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선거라는 게 딱 그 특유의 그 약간 껄렁껄렁한 말도 있잖아요. 선거라는 게 후보자가 중요해서 지금까지는 당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했는데 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나온 남경필하고 수원시장 나온 정미경 이런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로 가겠다 이거 얘기야. 사실은 당대표급쯤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앞에 가면서 이렇게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는데 스스로 부끄러운 대상임을 이제 자인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쯤에서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방송하는 오늘이 선거가 9일 남은 거죠. 9일. 그러면 예초에 컨셉을 잘못 잡아서 홍준표는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는 거냐면 선거에 지면 그 모든 사람들은 홍준표의 책임으로 돌려요. 지금 그만두는 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 판세를 박빙으로 끌어갈 수 있었는데 홍준표가 몇 달간 그 지랄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 끝났을 때 홍준표에게 집중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도 많이 버텼죠. 당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가 이 선으로 물러갔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하니까 막 거기다가 막 걔는 지져도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상욕을 하면서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간쯤에 이게 그만두시는 것은 저한테 물어보고 그만뒀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홍준표의 책임을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태도상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안 나타난들 이 모든 선거의 패인은 홍준표한테 몰아갈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상했던 그림대로 홍준표 씨는 꾸준히 당대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해졌어. 우리의 전략을 바꿔야 돼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끝까지 갔어야 돼. 그러면 원래 컨셉대로요? 그러니까 9일 남겨놓고 10일 남겨놓고 그거를 그만 멈추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전략이 하나도 없다는 뜻의 반증이에요. 그런데 홍준표가 개인적으로 그 홍준표 입장에서 특히나 경북이나 경남에 갔을 때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고 충격이 크긴 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서 항상 새누리당류, 신한국당에서 시작했던 그 당류의 사람들이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바쁘니까 가라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환호성조차도 없는 그런 반응을 아마 홍준표가 정치하면서 처음 겪었을 겁니다. 그런 재래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좀 충격이 크긴 컸을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밑바닥 민심 자체가 완전히 싸늘하게 식었다는 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난 다음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거기다가 이제 각 지역의 후보들조차 자기 근처에 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꺼리고 있다는 걸 누가 봐도 다 뻔히 알고 있는 그림이 계속 반복되니까 홍준표가 정말 우리는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 아이고 안타까워요.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에 의하면 본인의 의지로 선거 동료 행위를, 그리고 자기들 그 지지해달라는 이런 유세장에 찾아갔었던 것을 본인의 의지로 접겠다라고 지금 페이스북에 썼는데, 또 김성태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말이 중앙당 차원의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이것을 취소해서 얻는 이익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스타일을 선거 한 3개월, 4개월 남겨놓고 바꾸던가 그것도 아니고 선거 중반에 장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중간에 어떤 전략을 바꿔서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내가 그런 게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며, 당 전체로도 봤을 때는 전쟁에 나갔는데 기세가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로 사실은 홍준표가 이 상황에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은 선거를 포기했다는 뜻에 가까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가 좀 오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홍준표 대표가 유세장에 나타나면 경적을 울리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경적을 울렸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오니까 기호 2번 달고 선거 유세하는 데를 지나갈 때마다 홍준표를 연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홍준표 나오게 하라고. 그래야 이 지방선거에 나오는 자유한국당 기호 2번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믿지 못하는, 홍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배신자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웃으면서 홍준표를 연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딱 어디까지가 피크점이냐면은 원내 대책비를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 시점까지의 홍준표가 인생의 피크점인 거예요. 과분한 자리 맡고 있는 것이고, 그 인격이라는 게 나 같은 사람도요, 우리 새날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출연자도 많고. 예. 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만큼 되겠어요. 그거를 홍준표식으로 뭐 개같이 떠도 간다는 등, 뭐 확 잘라버린다는 등, 뭐 하면 바로 당원권 정지시켜버리고 출당시켜버리고 최고위원도 아니 선출직으로 된 유효해. 지금 생각해봐요.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치열하게 당내에서 토론으로 싸우는 거지. 너 출당? 그렇게